오늘은 국민연금은 꾸준히 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황이 감액 대상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고 경계에 걸린 분들은 실제로 손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드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까지입니다. 숫자가 생소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계 감액이라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전액이 아니라 일부 깎아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재원을 넓게 나누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오래,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있죠. 작년만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어르신이 약 343만 명이었는데 그중 약 70만 4천 명이 감액 대상이었습니다. 5명 중 1명 꼴입니다. 감액으로 줄어든 돈을 다 합치면 약 631억 원에 달합니다. 숫자가 낯설지만 체감은 분명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올 기초연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디서부터 깎이기 시작할까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매달 받는 급여액, 그리고 그 안에서 소득 재분배 급여라는 몫입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51만 3,760원을 넘고 소득 재분배 급여가 약 25만 6,88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두 조건을 같이 충족해야 감액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금액이라도 구성에 따라 감액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예시로 들어가 볼까요? 어르신 한 분이 국민연금을 월 55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 재분배 급여 몫이 30만 원이라면 두 기준을 모두 넘기 때문에 감액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같아도 소득 재분배 급여 몫이 25만 5천 원 수준이라면 기준을 넘지 않아서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 차이가 실제 수령액을 갈라놓는 셈이죠. 이런 곳에서 경계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더 받았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여서 전체 합계가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도에서도 이 경계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이 감액 대상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세종, 인천, 부산, 경기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남은 낮은 편이었고 서울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결국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평균 급여 수준, 그리고 산업 구조가 영향을 줍니다. 직장 가입자가 많고 장기 가입자가 많은 지역은 국민연금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아 감액 기준을 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액 대상일까요? 판단은 간단합니다. 첫째, 본인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51만 3,76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 급여 중 소득 재분배 급여 몫이 약 25만 6,88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넘으면 감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내 연금 내역, 특히 소득 재분배 급여 금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단 대표번호로 물어보셔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소득 임정액 기준을 보는데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올해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12만 원입니다. 즉 일을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주소지 주민센터와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둘째,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이라는 별도의 조정이 들어갑니다. 두 분이 같이 받는 경우 합계가 줄어드는 구조가 있으니 내외분 합산 기준으로 실제 들어오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급여 비중은 가입 이력과 연관이 있으니 감액 구간의 바로 위아래에 걸린 분이라면 공단 상담을 통해 정합한 산식을 받아보시고 내년도 변화 가능성까지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장에서 체감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곧 연계 감액이 없어진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와 여러 곳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말하고 언론에서 논의가 이어지지만 실제로 제도를 없애거나 기준을 바꾸려면 법과 고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공식 고시 기준은 앞서 안내해드린 숫자와 동일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급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면 손해, 내년까지 기다리면 이득이라는 말만 들으셨다면 꼭 공단과 북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6살 단독 가구, 국민연금 월 57만 원, 소득 재분배급여 몫이 26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을 모두 넘김으로 기초연금은 감액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소득 재분배급여가 25만 5천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부부가구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데 한 분의 국민연금이 52만 원대입니다.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이 동시에 얽힐 수 있어 합계가 생각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공단 창구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반영한 금액을 꼭 시뮬레이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활 팁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내 국민연금 명세에서 소득 재분배급여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금액이 경계선을 넘는지 여부가 실제 감액의 문턱입니다. 둘째,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챙기세요. 공제가 빠지면 소득 인정액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혀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재산과 금융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는 과정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집과 예금, 자동차까지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소지 변경이나 동거인 변동 같은 생활 정보도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과다 지급 판정이 나면 뒤늦게 환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월말이 다가왔다면 주민센터 창구가 혼잡해지니 며칠만 앞당겨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지역별 이야기도 덧붙이겠습니다. 울산이나 세종처럼 장기 직장 가입자가 많은 곳은 감액 대상 비율이 올라가기 쉬우며 전남이나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역의 제도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입 이력과 소득 구조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장 이사를 간다고 유리해지는 문제는 아니니 내 이력과 현재 소득 인정액을 먼저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길입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34만 2,510원이 기준이고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이 선정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내 국민연금이 약 51만 3,760원을 넘고 그 안에 소득 재분배급여가 약 25만 6,880원을 넘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감액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 내 명세부터 꺼내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필요하시면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로 내 소득 재분배급여 금액 조회와 감액 여부를 바로 확인받으세요. 편한 생활 TV는 어르신의 한 달 살림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산식 화면을 보면서 내 명세로 감액 예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에 익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